자,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에는 텃밭 가꾸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오늘 또 뭘 하게 될지 또 궁금한데요. 자,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텃밭 가꾸기 강사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평생농장의 전흥철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대추방울토마토를 한번 심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었던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부추를 심었었나요? 그 다음에 상추도 심어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집에 이렇게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분이 생각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만은 초보나 아니면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이 되게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도 농장에서 여러 가지 키우다 보면 한 번에 다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또 그 작물에 이제 그 작물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또 햇빛은 얼마나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텃밭을 가꾸기 위한 재료들을 보내드렸는데, 일단 화분의 경우에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좀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번거롭고 이게 둘 데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 해서 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좀 모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또 쓰임새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자, 우선 설명이 좀 길었고요. 오늘 뭐 할까? 오늘은 계절에 맞게 우리가 쪽파를 심어볼 생각인데, 쪽파를 심는 시기는 좀 늦었죠.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쪽파는 김장철에 이제 또 맞춰서 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일찍 심으면 날이 더워서 쪽파 씨앗이 땅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늦게 심으면 파는 추위에 강해도 그 시기에 이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이 쪽파를 갖고 올 생각이니까 지금 심어도 우리가 쪽파를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쪽파는 사계절 계속 우리가 양념이나 향신료나 식자재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재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검정 봉투에 몇 가지 넣어드렸는데, 우선 오늘은 쪽파는 한 30cm 정도 자랄 때 이렇게 거의 수확을 하게 되니까 화분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원예형 이 포트를 하나, 둘, 셋, 4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직 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재료 설명드리는 거예요. 4개의 원예형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포트도 우리가 이게 뭐 대단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작은 거,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우리 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4개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토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얼추 4개의 들어갈 분량을 골고루 넣어 드렸거든요. 조금 모자라거나 뭐
아마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인데요. 이따가 하면서 꼭꼭 눌러서 눌러 담으면 관계가 없고요. 상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봉투 안에 보시면 고무줄이 하나 있어요. 고무줄. 이 고무줄은 뭐에 쓸 거냐면요. 여러분이 집에서는 화분이 크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 화분이 작으니까요. 이 쪽파가 요만큼 자라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잘 넘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걸로 이렇게 살짝 묶어 주시라고 제가 하나씩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세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늘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끈으로 묶어주셔도 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질까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쪽파 동자, 쪽파 씨앗이 되겠습니다. 쪽파 씨앗 이렇게 해서 봉지 해서 보내드렸어요. 재료 다 맞게 있나요? 뭐 빠진 분 아마 없으실 텐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쪽파를 심기 전에 가위 정도 되게 있으신 거 있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우선 뭘부터 해야 되냐면 이 쪽파를 심기 좋게 이 쪽파를 심기 좋게 손질을 좀 해주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퍼백을 열어서 쪽파씨를 한번 끓여볼까요?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쪽파씨가 이렇게 보면 껍질도 있고 밑에 여기 보면 마른 뿌리, 요거를 뿌리가 말라 있으니까 얘 죽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어이구 성격도 급해라. 벌써 여기서 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이, 씨앗에 싹 나면 못 먹는 거라는데 버려야 되나? 이 녀석들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쪽파를 6월달에 요 씨앗을 수확을 하게 되면 30도가 넘는 하우스나 떼양볕에서 한 일주일 이상, 한 보름 정도 아주 뜨겁게 해서 얘네들을 여름잠을 재우는 거예요. 여름잠을 재워놓으면 얘네가 이제 너무 따뜻한데 너무 따뜻해 하면서 그냥 이제 생장을 잠시 멈췄다가 요렇게 이제 습도가 생기고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 여기서 또 뿌리도 나오고 이제부터 좀 세상을 구경을 해볼까 이러면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뿌리가 있고 요 싹이 났다고 해서 순이 나왔다고 해서 못 먹는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 뭐 감자에 싹이 났을 때 그건 분명히 이제 그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이제 싹을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싹이 났을 때 이제 좀 먹기가 불편하고 고구마 같은 거는 좀 그렇죠. 고구마 같은 거는 작물마다 좀 다르니까 싹이 났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마늘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씩 분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톡 분리해 볼게요. 톡. 그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비벼서 까주세요. 껍질을 꼼꼼하게 막 이렇게 손톱으로 벗기듯이 이렇게
뭐 마늘씨 까듯이 꼼꼼하게는 안 벗겨주셔도 되더라고요. 그 마른 뿌리는 이렇게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아까 제가 가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새순, 싹은 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쁘게 단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가위 사용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가위를 든 손은 항상 이 가위를 벌리기 전까지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 가위질을 하게 될 물건을 든 손은 항상 모은 후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벌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가위날이 손가락을 치게 되거나 심지어는 손가락이 가위날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항상 물건을 움켜쥐고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가위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어느 정도까지 잘라주면 되냐면요. 규칙은 그렇게 없어요. 어느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 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바싹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쓱 올라가는 한 요 정도면 좋겠어요. 잘라주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싹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거나 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새로 나오는 녀석들은 수량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더 상품성이 좋은 굵은 그런 쪽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잘라주는 거고요. 이 밑에 뿌리는 이렇게 흙 속에서는 이 마른 뿌리는 별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생명력이 강하니까 새로 막 뿌리가 나오니까 마른 뿌리가 얘네들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것도 껍질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쑥쑥 비벼주세요. 그리고 밑에 뿌리도 한번 확인해 주고요. 풀어주고. 자, 이렇게 작은 녀석들도 다 살아나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손은 모으고 가위날은 여기 가서 벌린 다음에 손이 거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툭!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몇 개 정도 뭐 한 화분에 두세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제가 이거를 막 보내드렸을 거예요. 자, 어렵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이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툭! 그 다음에 벗겨주고 껍질을 그 다음에 뿌리를 손으로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뿌리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순 네. 툭 또 툭 이런 식으로 쪽파는 이렇게 우리가 가을이나 이런 때 심게 되면요. 가을에 한번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심고 난 것을 한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1, 뭐 많이 심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한쪽에 남겨두시면 이게 봄에 다시 쪽파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선생님도 이 쪽파를 어느 정도를 심었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를 심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요게 하나가 이만큼 이렇게 손으로 이만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봄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봄에 나온 거를 4월 쪽파 4월달이나 5월
5월 중순 정도까지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꽃이 피고 이제 이 녀석들이 다시 씨앗으로 번식하는 시기라 먹기에는 좀 억세고 그렇죠. 봄에는 또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자, 요거 이렇게 자르시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씨앗이 붙어 있는데 마늘처럼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떼내서 심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같이 심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막 너무 좁은 데서 경쟁을 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잘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심어요, 일부러. 그러면 또 조금 이제 간섭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뿌리도 잘라주는 이유가 뿌리가 더 잘 내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항상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가위를 확인하고 자릅니다. 일이 좀 늦더라도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우리 평생농장에서 저희 그 직원들과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또 뭐 빠르게 하고 잘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우리 센터에서 항상 방문을 해주실 때도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이 여러분들 다칠까봐.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씨앗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게다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사실이고 또 우리가 모를 일도 아니고 제가 사실은 한쪽 눈밖에 보질 못해요. 근데 한쪽 눈도 제대로 잘 그래서 항상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는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말해버리면 더 좋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안전하자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씨앗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넌 눈이 안 보이는 녀석이 어떻게 눈이 나쁜 녀석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그 농사를 어떻게 짓고는 있습니다. 자, 씨앗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흙을 우리가 이제 포트에 채울 거예요. 흙을 포트에 채울 건데요. 흙을 항상 어느 정도 넣으라고 했죠? 화분이나 포트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항상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권장량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뺑 둘러 있는 테두리 이렇게 여기 정도까지만 채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흙을 많이 채워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물을 주게 되면요,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흘러버리기도 하고, 뭐 바람이 분다거나 흙이 쓸려 내려가면 뿌리를 내렸던 녀석이 뿌리가 햇볕이나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준다거나 나중에 이제 비료를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이 다른 데로 손실되지 말라고 여기 안쪽에 금까지만 흙을 이제 채워줄 거예요. 씨앗을 많이 준비했다면 흙을 채워줄 거예요. 흙을 채울 때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배송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을 수분을 제가 안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조금에 물도 흐르고 또 그러다 보면 좋지 않아서, 자, 너무 많이씩 잡지 말고요. 조금씩 서둘지 맙시다. 이렇게 완전히 모아서
흘리지 않게 또 조금씩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밖으로 흙이 날아다니고 좋지 않아요. 아우, 뭐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 지금 이 교실 안에 이 쪽파향이 아주 그윽하네요. 씨앗은 작아 보여도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요 금까지만요. 금까지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 쪽파 냄새가 압도적입니다. 입에 침이 막 고여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그러나. 여러분, 쪽파로 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흙을 채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파김치가 있겠죠. 뭐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이고, 그냥 오늘 일이 너무 많이 막 바쁘고 그래서 또 오늘 그냥 지하철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유, 파김치가 돼. 우리가 몸이 고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번잡해서 피곤할 때 사람이 파김치가 된다. 왜냐하면 파가 겨울에도 파란데도 이제 양념을 해서 묻혀놓게 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빗댄 속담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런 말씀이 있네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저도 사실은 검은 머리는 아니에요. 갈색 머리예요. 근데 검은 머리가 하얘져서 노년에 이르도록 부부가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회로한다. 뭐 그런 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런 또 속담도 있네요. 대체적으로 파 종류의 뿌리는 하얗거든요. 쪽파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흙을 다 털어내면 물론 뿌리는 대부분 하얘요. 하얀데 그렇지 않은 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많아요. 그래서 팥뿌리가 이 뿌리의 상징이 됐어요. 자, 이렇게 흙을 자, 천천히, 저도 천천히 했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자, 흙이 남으면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흙을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쪽파 씨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위험한 가위는 그렇지. 예. 자, 한 요 정도 심으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돌려서 파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제가 장담하건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요게 하나 심었다고 한 가닥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심으면, 파를 심으면, 아, 이거 언제 먹어요? 토마토는 몇 개월 걸린다 그랬고, 요거는 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수확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 부추는 여기 샘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베어내면 또 그 자리에서, 옆에서 그 자리에서 순이 또 나와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먹을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수확을 한번 하면 그걸로 못 먹어요. 우리가 수확하게 되면 이 딱딱한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쭉 자라면서 딱딱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걸로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파 줄기로 이렇게 번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한 달, 겨울에는 조금 길게 잡으시고요. 여름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십니다. 집에서는 또 이게 온도가 또 많이 이렇게 일정하거나 이제 아니면 따뜻하게 되면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작물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길게 자라도 길게 자랐을 때는 뭐 무쳐 드시거나 그러면 좋고요. 어린 녀석들은 뭐 전이나 뭐 국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아버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남이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키우고 누가 만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아니면 한 달 반 정도의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자라긴 자라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그 이상 지나면 상품성보다는 이게 뭐 이제 막 이만해지면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꽃은 5월 제가 보니까 지방에 따라 좀 다른데 제 농장 밭에서는 5월 초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그때는 꽃에 이 영양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줄기나 잎에 있는 영양분이 꽃이나 이 씨앗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영양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저는 한 5월 초 정도 되니까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꽃대가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그러면 심고요. 여기다가 심는데 어떻게 심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흙이 이렇게 잘 다져주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흙을 깊게 덮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빨리 나오는 걸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쑥 넣고요. 한 1cm 정도만 이렇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대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잘 들어가죠? 상토기 때문에. 하나, 2개 넣었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넣어볼게요. 2개나 3개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3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 2개 정도 넣어보시고요. 씨앗이 남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1cm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흙은 요거는 같은 종류의 흙이니까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을 쫄쫄쫄쫄 부었을 때 이게 흙이 파여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꺼내서 솔솔솔솔솔 덮어주시면 되니까요. 자, 한 번 더 심어 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좀 늦게 내년에 씨앗으로 쓸 쪽파를 심었는데 일일이 땅을 파고 이렇게 파고 넣고 덮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부들부들하고 땅이 잘 갈려져 있는 흙은 쿡 넣고 덮으면 끝. 쿡 넣고 덮으면 끝. 이렇게 심으면 돼요. 자,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자, 흙이 딱딱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덮어주고요. 그런데 흙이 아주 밭이 좋아요. 그럴 때는 쿡, 쑥, 끝. 자, 다른 씨앗들은 이렇게 심을 수가 없죠. 왜냐면 씨앗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쿡 넣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고. 근데 얘네들은 씨앗이 단단하니까 쿡,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쿡. 이렇게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요. 요 집에서 심는 거니까 이렇게 잘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 원예용 포트 4개가 완성이 됐네요. 4개의 쪽파가 이게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쪽파를 심었으니까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뭐 컵에서 쫙 하면 이 상토만 모아놓은 이 포트나 화분일 경우에는 뭐 잘 파여요. 근데 일반 밭에흙은 좀 밀도가 강해서 뭉쳐 있는 힘이 강해서 흙이 잘 쓸려 내려가지 않으나 이 녀석들은 스폰지처럼 물을 먹기도 하고 또 작물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는 좀 낮아요. 그래서 얘네가 잘 쓸려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물을 주실 때는 분물이나 아니면 또 이런 물을 주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을 주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흙을 여러분 남겨두시라고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물을 주어 보겠습니다. 물을 줄 때 이렇게 살살살살 줘도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살살 줘도 여기가 이게 지금 파이기 십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분무기로 주시는 게 미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안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흙이 좀 파였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덮어주시면 좋다고요. 얘네가 이제 밀도가 낮긴 하지만 며칠 정도 물을 머금고 물을 또 작물에 공급을 해주고 작물이 뿌리를 내면서 이 상토를 꽉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에 쓸려나가는 그런 일이 조금 덜해요. 그때까지만 주의해서 이 녀석들이 싹이 나오고 이렇게 요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물을 주실 때는 좀 조심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토마토나 부추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상토 외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일반 그 밭의 흙도 좀 섞었는데 얘네들은 상토 위주로. 왜냐하면 뿌리를 잘 이렇게 금방 우리가 한 이렇게 해서 금방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상토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 주실 때는 살살살 어느 정도 얘네들은 좀 흠뻑 주세요. 처음에는 흠뻑. 그래서 얘네들은 쪽파는 습도가 많은 곳에서 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을 밭에 많이 주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작물마다 사람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몸집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멋있게 넓은 사람, 또 마른 사람 이렇게 있듯이 또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누구는 밥 때만 되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먹는 거에 또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작물도 물 주는 건 좀 달라요. 근데 이 녀석들은요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은 좀 건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만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흠뻑 주시고요. 매일 주셔도 돼요. 싹 나오기 전에는. 많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한다면 이틀에 한 번 그냥 생각 없이 이틀에 한 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은 좀 건너뛰셔도 되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물을 안 줘도 살아남아요. 일단 싹만 나오면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밭이 바싹 말라있는데도 살아남더라고요. 그 대신에 매일 물을 주니까 오히려 잎새끼 변하고 또 관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틀에 한 번 주는 걸로요. 예? 이틀에 한 번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쪽파를 심어 봤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요거 쪽파는 우리가 1년 365일 어느 때나 이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녀석들을 우리 집은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우리 지금 요 공간에 뭐 창가 쪽이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바닥 이렇게 막 깜깜해요 이런 데만 안 놔두시면, 그런 데만 아니면 얘들은 집에서 충분히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을 하자면 토마토는 햇살을 좋아합니다. 어두우면 그냥 길어지기만 하고 잘 자라지 않는데, 또 얘는 뭐 그렇게 뭐 햇살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생명력이 강하니까요. 물은 싹이 나오기 전에 흠뻑 주셔도 되고, 싹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만큼 자랐다 싶으면 그냥 이틀에 한 번 물 주시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너무 뭐 매일매일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은 수돗물을 하루 정도 재웠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 녀석들에게 줄 물통을 전용 물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한번 주고 받아놨다가 바로 재웠다가 또 주고 그 다음에 물 받았다가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데서 적어놓으면 좋죠. 뭐 쪽파 물 주는 거 뭐 이렇게, 아니면은 월, 수, 금 뭐 이렇게 정해놓고 물을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말랐다고 해서 물을 뭐 더 주고 그렇게 막 번거롭게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얘네들은 진짜 잘 자랄 거예요. 제가 초보 농부로서 가장 먼저 성공한 녀석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정에서 거의 100% 싹이 나올 걸로 확신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또 뭔가라도 우리 이렇게 집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좀 관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서 제가 농장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말을 하려니까 숨도 차고 그리고 이 잘생긴 얼굴을 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좀 다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쪽파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화분 이렇게 그때 우리 작업을 하고요. 화분 받침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물 흐르지 않게 넓은 받침에 그냥 두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무줄 하나씩 나눠 드렸어요. 근데 꼭 고무줄이 아닌데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묶기만 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너무 팽팽하게 묶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밑에를 꽝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같이 한번, 너무 세게 말고요. 절 보시고요. 이걸 막 이렇게 하면 끊어지니까 얘를 유격을 이렇게 좀 주겠습니다. 좀 늘어나라. 과연 이 고무줄은 어디에서 이게 고무줄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전에 제가 작업하던 그런 품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고무줄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모아놨었던 고무줄이에요. 이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재활용하고 또 친환경을 농사를 짓는다고 이런 것만 막 버리고 그러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다 버려지는 것들이라서 한 번이라도 쓰고 버리자.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석유 뽑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걸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이제 어른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아이고 안 됐네요. 1번, 2번, 3번. 네, 이게 세 단계로 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좀 헐거워졌나요? 자, 우선 한 번 더. 우선 요거를 혼자 하면 두 개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걸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또 한꺼번에 한 손으로 여기 뒤에를 잡아주셔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밑에 하면 화분이 벌어지니까 여기 홈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홈까지 올려주면 예,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손 한번 놔볼까요? 예, 됐네요. 됐어요. 이렇게 자 처음에 막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한쪽으로 넘어지지가 않죠. 이를테면 포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얘가 얘를 치고 얘도 넘어지고 막 요거 잡으려다 얘 넘어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항상 그런 농장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 넘어진다고 얘 잡으려고 탁 했는데 얘 건드리고 오오오 마치 그 코미디 영화 보듯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판이 다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넘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고정구가 있으면 좋은데 고정구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꼭 이거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이디어로 또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는 한번 쓰고 또 이런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쪽파는 오늘이 15일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어떤 분들은 싹이 난 지 15일 만에 그냥 이렇게 어린 건강한 그런 쪽파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15일 정도면 요만해질 거예요. 요만해질 거예요. 손바닥보다는 좀 작고 손가락보다는 좀 길게 아마 나올 텐데요. 그거를 그냥 따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달, 그러니까 11월 15일 그때 즈음해서 수확해서 드시면 되는데 김장철에 맞추셔도 되고요. 지금은 딱 그렇게 쪽파를 키우는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 평생 농장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또 쪽파를 수확을 하게 돼요. 9월달에 심었으니까 수확을 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쪽부터 쭉 해서 김장철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15일 쪽파 심기를 마쳤고요.
긴 시간 동안 정리가 좀 어수선한 강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은 매일매일 지금은 촉촉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주시고요. 싹이 나오는 거는 한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다 여기서 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싹이 나온 다음에 이틀에 한번 물 주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까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쪽파 씨앗이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잊지 마시라고. 심을 때. 야, 뿌리가 여기 있죠? 뿌리가 여기 있죠? 여기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싹. 순이 있었죠? 그러면 어디서 또 뿌리가 나오고 어디서 싹이 나올까요? 뿌리가 있던 자리에서 또 싹이 있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뒤바꾼 이유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아이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대로 밑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파서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쿡 하고 쑥.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얘가 쪽파 씨앗이라고 하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싹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해서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싹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휘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이렇게 모양이 볼품이 없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시대가 오래가고 있고요. 밖에 나가는 요즘 참 날씨가 좋은데 날씨도 좋고요. 공기도 맑아서 예년보다 더 좋은 가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집 근처 산책을 하는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조심을 해서 사람 많은 곳은 덜 다니고 그래야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답답해도 마스크 쓰고 손 소독 항상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싹이 날 때까지는 물을 촉촉하게 주시고 싹이 나서 이 정도 자라면 이틀에 한 번 물 주시는 걸로. 이러면 뭐 키우는 데는 그 물 주실 때도 많이 말고 그냥 축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러면 잘 자랄 겁니다. 오늘 쪽파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농장의 텃밭 가꾸기 강사 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